오늘은 목요일인데 내일인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스터 휴가라고 롱 위켄드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일 일을 하고 오늘 쉬는 방향으로 일정을 짜서 오늘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1시간 있다가 러닝 갈 건데 러닝 가기 전에 잠깐 주저리 떠들어 보려고 이렇게 또 각을 잡고 앉았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괜찮은 몰골로 찍고 싶었는데 네, 잘 안 됐습니다. 토크토크의 장점은 또 이렇게 허름한 몰골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대화 주제는 해외 생활인데 저는 호주에 산지 지금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17년도 말에 여기에 떨어져서 지금이 25년도니까 한 8년 정도 됐는데 맞나? 18, 19, 20, 21, 22, 23, 24 약 8년 정도, 8년 차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어가지고 해외 생활을 한 기간으로 따져보면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해외 생활 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해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생활이라는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야라든지 장점과 단점은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외 생활의 단점 중에 몇 가지를 꼽으자면 시드니로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인종차별도 있다고 하고 저는 시드니에서 많이 느껴보지는 못했는데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기분 나쁨은 몇 번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 물가는 제가 호주 8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돼지국밥 한 그릇에 15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려면은 뭐 최소 20불에서 25불 정도는 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약 2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물가가. 그리고 요즘 워홀러 분들이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면은 잡 구하기도 힘들고 렌트비도 많이 올랐고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시드니가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 살기가 팍팍해졌어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해외 생활이라는 게 보통 혼자서 많이 오시잖아요.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친구들이랑 조인해서 오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혼자 유학 오거나 혼자 이민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외로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유학 끝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뭐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뭐 호주에는 뭐 워라밸이 좋고 출근 지옥 이런 거 없고 회사에서 상사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런 건 회사 바이 회사 사람 바이 사람이라 가지고 뭐 오지 회사라고 오지 회사면 여기 현지 회사거든요. 호주 현지 사람들이 운영하는 오지 회사라고 하는데 오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사모임을 따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야근도 많이들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상사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느냐고 퇴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해외 생활의 장점이다. 호주 생활의 좋은 점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보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생활의 장점 중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아실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호주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5년의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취업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유학생들은 잘 취업을 안 시켜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월급도 상해 중심부로만 봤을 때도 한국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중국 생활을 다 접고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한국에 나오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허무한 거죠. 나의 이 중국에서의 5년의 유학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그 허무함을 약간은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고 제가 또 중국에서 좀 시골 지역에 있었는데 안 그래도 중국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은데 거기서도 시골이니까 얼마나 황무지였겠어요. 그런 도시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오니까 막 박짝박짝 너무 좁고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어디 방법이 없으니 한국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력서 몇 개 대충 돌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호주 워홀이라는 옵션을 알게 된 거예요. 취업도 잘 안 되는데 뭐 저런 옵션이 생겼으니까 뭐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별뜻 없이 저는 호주에 오게 됐어요. 20살 되면서부터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밖에서의 생활은 제가 생각해 본 적조차 없는데 고작 옆 나라인 제 학교 있던 데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작 옆 나라인 중국만 갔다 왔는데도 이 비행기 타고 10시간 걸리는 호주에 와서 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딱 호주에 처음 와서 느낀 게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딱 느낀 게 와 진짜 세상은 넓다라는 걸 딱 느꼈어요. 왜 그랬냐면 호주가 이민 국가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도 워낙에 많고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갔더니 너무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인종들이 있으니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교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뭐 제가 외국인 친구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다른 나라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고 뭘 사려고만 해도 이제 교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는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는데 한국은 워낙 집단 문화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유행에도 워낙 발빠르고 하니까 저희 나이대 한 20, 30대 되는 분들이 경험하는 문화나 직업, 뭐 취향 이런 것들이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산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가도 뭐 스타일 다 비슷하고 같은 나이대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아무리 같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라고 해도 각자의 성향에 맞고 취향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살아간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솔직히 호주에 오면 뭐 돈을 많이 번다, 워라밸이 유지가 된다, 삶이 풍부해진다 이런 것들은 한국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호주가 시급이 높기는 하지만 그만큼 세율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면 소득세 면세 구간이 없이 1불을 벌면 그 1불부터 15%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주에 1000불을 번다고 하면은 세금만 150불을 내고 쉐어를 해야 되니까 쉐어비가 뭐 독방 산다고 하면은 최소 350불, 식비나 생활비 포함해서 100불 주에 잡으면 한 주에 빠져나가는 돈만 1000불 벌어서 600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주에 1000불을 벌려면 그냥 좀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시급이 30불 되는 잡을 구해서 5일 동안 점심시간은 안 쳐주니까 점심시간 빼고 7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9 to 5 맞나? 10, 11, 12, 13, 14, 15 9 to 5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솔직히 한국이랑 일하는 시간은 좀 비슷해지고 그렇지 않나. 사실 저는 한국에서 돈을 안 벌어봐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면은 재정적으로는 한국 물가랑 호주 물가랑 대비해서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아니라면 한국에서 경제 생활을 해보신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대비 돈 버는 게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 이 호주 사람들은 여유의 그 바이브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돈을 버는 것, 삶을 즐기는 것에 이 온오프가 확실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하죠. 퇴근을 했는데도 퇴근을 한 것 같지 않은 그 마인드. 근데 호주는 그런 건 좀 확실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호주인들이 특히 좀 인생을 잘 즐기는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노는 거에 좀 진심인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여유 넘치는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 제 주위에 막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그 문화에 젖어서 저 자체도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변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저도 막 호주를 막 너무 사랑해서 나 호주에 평생 살고 싶어 막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도 너무 좋아하고 먼 훗날에는 한국에 언젠가는 가서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호주 생활이나 해외 생활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너무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기회가 만약에 찾아왔다면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생은 길고 세상은 넓다라는 거를 한번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약간 도전 정신이 있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오케이 렛츠고 해보셔도 좋다 싶은 생각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셔라, 해외 너무 좋지 않느냐 막 이렇게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제 영상 보고 말 듣고 지금 해외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지금 뭐 나라냐 이러면서 저한테 하시면은 좀 당황스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저의 아주 개인적이고 생각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걱정하고 계셨던 것에 도움이 약간은 되셨길 바라며, 또 다른 저는 해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주 생활 뭐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그러면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음에 주절주절 떠들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And if I could, I wouldn't change a thing being here with you. Yeah, it feels